여러분, 어제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어제 혹시 기자회견 보셨나요? 언론은 하루 종일 연임은 없다, 뭐 5글자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자회견을 끝까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연임 이야기만 하는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제 기자회견이 대한민국 정치를 향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장동혁 대표는 연임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었죠. 대법관 증언, 사심제, 검찰 보안 수사권, 선관위, 공소 취소 특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독하고 섬세하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오목리TV 문마담입니다. 오늘 문마담은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방송으로 아니고 그 기자회견 속에 숨은 정치의 흐름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치는 갑자기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기가 있죠. 어제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었죠. 개헌 이야기를 하던 중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언급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정치권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도 물론 의문을 가졌죠. 잠깐만, 혹시 대통령 임기를 또 늘리려는 이야기인가?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사실보다 의심이 더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 첫 머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외국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에 국민 앞에서 연임은 없다 5글자를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연임 찬반이 아니죠. 논란을 끝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왜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문장은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을 연장하려다가 오히려 정권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강한 정치적 경고이죠. 왜냐하면 국민은 권력을 맡겨줄 수 있어도 권력이 스스로 더 오래 머무르려 한다는 인상을 받으면 훨씬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장동혁 대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더 중요한 것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연임 이야기만 하지 않았죠. 갑자기 대법관 증언, 사심제, 검찰, 선관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니 왜 이야기가 자꾸 다른 데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개별 사건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문마담답게 한 가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상대를 공격할 때일까요? 아니죠. 국민이 설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바로 그 설마를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답을 해달라는 요구였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동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장동혁 대표가 던진 질문은 정치권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장동혁 대표는 수많은 표현 가운데 굳이 연임은 없다 이 5글자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에 라고 시점까지 못 박았을까요? 여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연임이 안 된다면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연임은 없다 이 5글자를 말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치는 참 신기합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논란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아무 설명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있나? 혹시 집을 팔려고 하시나?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정치도 똑같습니다. 국민이 궁금한데 대답이 없으면 이 빈자리는 추측이 채우게 되는 거죠. 장동혁 대표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바로 국민 앞에서 말씀하십시오 였습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문제라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긴 설명도 필요 없고 어려운 법률 용어도 필요 없고 연임은 없다. 5글자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에 말씀하십시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왜 하필 돌아오기 전이었을까요? 지금 이 대목에서 기자회견에서 가장 정치적인 표현이었다고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연임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외교 성과보다 국내의 의혹과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제 기자회견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강했던 발언이 나옵니다. 정권을 연장하려다가 오히려 정권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무거운 또 정치적인 경고죠. 장동혁 대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연임 자체보다 국민이 권력을 더 오래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되는 순간 정권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치는 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장동혁 대표는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말하지 못합니까? 왜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정치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보였습니다. 답을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전국의 화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제 하루 정치권이 연임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움직인 것도 그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 그 기자회견은 연임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사법과 법치주의였습니다. 대법관 증언, 사심제 논란, 법 왜곡죄, 검찰 보안 수사권, 선관위 특검. 처음 들으면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질문으로 묶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지금 건강한가?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어제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아니, 분명 연임 이야기였는데 왜 갑자기 대법관이 나오고 검찰 나오고 선관위까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듣고 나니까 하나가 보였어요. 장동혁 대표는 각각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예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쁜 벽지를 바르는 걸까요? 좋은 가구를 사서 놓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기둥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집도 오래 버티지 못하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고 선거제도가 있고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바로 그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기자회견의 큰 주의였습니다. 먼저 대법관 증언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법관은 늘리지 않는 주장도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사건은 많고 판결은 늦어지니까 인력을 늘려서 재판을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죠.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균형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바로 이 두 번째를 우려하고 또 그 문제를 강조했죠. 즉, 재판이 빨라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찰 이야기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검찰의 권한을 줄이자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너무 약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권한이 많냐 적냐보다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인 거죠. 어제 장동혁 대표는 수사 체계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야기를 또 이어갔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인 거죠. 누가 이기느냐 보다 국민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경혁 대표는 선관위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지만 국민이 신뢰라는 가치를 앞세운 것이 어제 기자회견의 특징이었죠. 여기서 저는 장경혁 대표의 기자회견 방식을 눈여겨봤습니다. 보통 정치인은 한 가지 이슈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달랐습니다. 연임 논란, 사법제도, 검찰, 선관위까지 하나로 연결을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장경혁 대표가 전달하려던 메시지는 하나였으니까요. 대한민국 기본 시스템은 어떤 정권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점이었어요. 정치는 결국 사람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 제도의 싸움이죠. 사람은 쉽게 바뀔 수 있지만 제도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는 일도, 사법제도를 손보는 일도,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일도 국민적 공감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기자회견은 바로 그 점을 국민에게 묻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였죠. 민주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당대표 후보들까지 잇따라 입장을 막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빠르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장경혁 대표가 정치권의 의제를 먼저 던진 것 때문일까요? 정치를 오래 보다 보면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정치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보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장경혁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민주당도 대통령실도 당대표 후보들도 잇따라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장경혁 대표는 단순히 연임 반대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 앞에서 직접 말씀해 달라는 공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자 정치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개헌과는 별개의 문제다.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맞고 틀리냐고를 떠나서 논란을 빨리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들은 그 후보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온도 차이가 보였습니다. 어떤 후보는 빨리 진정시키려고 했고요. 어떤 후보는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왜 이렇게 조심스러웠을까요? 헌법은 한 정당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도 쉽게 단정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저는 기자회견의 가장 큰 성과를 하나 꼽고 싶습니다. 의제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은 다른 이슈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언론도 정치권도 SNS도 모두 연임과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이것을 의제 선점이라고 합니다. 의제를 선점한 사람이 전국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최근 장경혁 대표의 행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올공 집회에서는 보수 지지층과 직접 소통을 했습니다. 김해에서는 셔츠를 찢는 퍼포먼스로 강한 메시지를 던졌죠.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으로 전국적인 정치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방식은 모두 달랐죠.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항상 먼저 의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최근 장경혁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경혁 대표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한 가지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 정치권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장동혁이었다는 점이죠. 그만큼 이번 기자회견은 정치권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큰 목소리를 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이 저 질문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라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전국의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여야가 모두 답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저는 그것이 기자회견의 가장 큰 정치적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요즘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장동혁이라는 이름이 자꾸 등장을 할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보면 두 종류의 정치인이 있죠. 첫 번째는 사건이 터지면 논평하는 정치인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평가하고 논평하고 비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제일을 만드는 정치인이죠.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먼저 던지고 정치의 흐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두 번째 정치를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 달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얼굴에서는 지지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보수의 결집을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또 말보다 강한 상징을 보여주려고 했죠.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연임과 헌정 질서 그런 말들을 논의하면서 정치권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렸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죠. 항상 먼저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시점, 연임 논란이 막 불거진 시점, 그 타이밍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에게 직접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동의와 반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매우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보수는 오랫동안 왜 항상 끌려만 다니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상대가 의제를 던지면 그때 가서 대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먼저 질문을 던지고 정치권이 그 질문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의 기자회견의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죠.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야 하고 보수가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비전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의제가 정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에게 5글자를 요구했습니다. 연임은 없다. 그 5글자가 실제로 나올지 논란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 오늘 정치권은 그 5글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던진 사람이 장동혁 대표라는 거죠. 여러분, 못마담은 정치를 응원하는 방송보다는 정치를 읽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 어떤 의제를 던졌는지, 누가 또 그 시점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하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도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분석해 볼 가치가 있는 정치 이벤트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정치 공세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정치를 더 깊이 읽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하고 섬세하게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들여다보는 오목님TV 문마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